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본격 추진됩니다. 어떤 행정체제 모형이 적합한지, 또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오는 11월까지 주민투표에 붙일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리서치 등 3개 업체가 맡아 올해 말까지 수행하는데 용역비만 15억 원입니다. 용역진은 현 특별자치도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등의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합니다. 또한 300명의 도민 참여단을 선발해 6개월간 수기 토론을 진행하고 4차례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고도의 자치권,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2가지. 첫 번째는 제주특별법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려면 결국 지방자치의 주체인 도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자치제가 이제 대의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장, 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제주도가 목표로 잡은 주민투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출발선에 선 용역진이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 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각종 빌라, 아파트 전세 차주 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 예비 창업자에게 운영자금 수천만 원을 준다며 신용등급이 좋은 임차인을 찾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 임차인 7명을 모집한 남성. 집을 가진 가짜 임대인 7명도 끌어들인 뒤 가짜 전세 계약서를 꾸며 시중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주범인 남성은 가짜 임대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갭 투자의 빌라나 오피스텔이 매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차명으로 확보를 합니다.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쉽게 이제 임차인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시중은행에서 29차례에 걸쳐 받아낸 전세자금 대출은 44억 원. 대출받은 돈은 주범인 남성이 가짜 임차인 임대인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갖거나 일부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가로챘습니다. 대출을 보증해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 모두 심사는 주로 서류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맞는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긴 하지만 허위 계약서라는 게 현장 조사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부분으로 이제 허위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경찰은 주범인 40대 남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1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5명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보증기관과 은행에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설 연휴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도 식당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일부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파는 사례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식품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이 한 출장 뷔페 업체 주방에 들어갑니다. 튀김 기계에는 며칠이나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새까만 기름이 가득합니다. 기름? 이거 기름으로 이거 음식 튀기시면 이거 지금 안 쓰고 기름 갈 건데 오늘은 아직도 안 했어요. 이 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SNS에서 유명 음식점으로 소개된 한 식당. 이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 식자재를 보관하며 쓰다 적발됐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세를 탄 제주 시내 또 다른 식당. 메뉴판 한쪽에 모든 돈가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돈가스 재료인 돼지고기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였습니다. 그 흑돼지와 백돼지 사이에는 그 단가 차이가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골프장 내 식당과 출장 뷔페, 배달형 공유 주방 등 12곳.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사용한 업체 등 10곳에 대해 추가 조사해 형사처분할 방침입니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관할시에 통보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오일시장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주민들이 함께 이주한 안동 도산의 옛기마을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옛기마을 어르신들인데요. 평균 연세가 70을 넘은 분들이 내놓은 작품 수가 무려 700점에 이릅니다. 안동 MBC 이도은 기자입니다. 수몰된 나의 옛집. 누가 그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린 풍경입니다. 흑백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태어나 처음 배운 그림으로 달랬습니다. 옛날에 수몰되기 전에 그 마을에 살던 거 우리 집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그 집 나무도 있고 한데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럴 때 그 생각하면 옛날에 애들 키우고 그 지나온 생각을 다 생각했지. 동네 마실이 전부였던 어르신들의 하루에 미술이 일상이 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옛기마을 발전위원회는 외부 예술작가의 유인만큼이나 지역 주민의 재주를 발굴하는 것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희망하는 70대부터 90대까지의 어르신들 20여 명을 모았고 미술은 6개월, 도자기 공예는 9개월째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23년도에도 계속 이 교육을 좀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일주일에 2번씩 모여 도자기 공예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마을회관에 나와 실력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찰흙을 다룰 줄도 모르던 권만섭 어르신은 어느덧 몇 개월 만에 150여 점의 작품을 만들 정도로 도예에 푹 빠졌습니다. 흙으로 만지니까 손의 떨림이 없어.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동네 방네 오시는 분도 이거 네가 만들었냐. 참 대단한 그게 힘이에요. 십장생도 등 협동작품을 포함한 200여 점의 그림과 400여 점의 도예작품 전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오늘 겨울의 마지막 절기이자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한입니다. 제주는 온화한 서풍의 영향으로 크게 춥지 않겠지만 낮까지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순간풍속이 초속 2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잠시 추워지겠고요. 또 설날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제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단 귀경길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의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비와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설날에는 비나 눈이 내려서 성묘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귀경길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만큼 제주에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 차질을 빚겠습니다. 항공편과 배편 운항 조심하시고요. 또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구름의 양이 많아서 오늘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0도, 그 밖의 지역은 8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주에 강추위와 폭설이 예상됩니다. 추위와 대설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새해 첫 행정시 연두 방문에 나섭니다. 오영훈 지사는 다음 달 14일엔 제주시를, 다음 날인 15일에는 서귀포시를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 등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내일부터 17일 동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회에서 논의할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일부 완화된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 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구역과 상류동굴군 구역으로 나눠 관리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 행위 기준도, 지붕 형태별로 구역에 따라 완화 조정됐습니다. 제주 전통시장 방문 고객은 늘었지만 매출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문 재래시장과 중앙지하상가 등 상설시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3,8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5.96% 늘었지만 하루 평균 매출액은 6,900여만 원으로 9.53%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재래시장 구매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항공교통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을 이용한 항공기는 17만 7천여 대로 하루 평균 486대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하루 평균 521대로 가장 많고 제주공항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바다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로 유출된 기름은 38.15kg로 재작년보다 2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한림항 어선 화재와 비양도, 차귀도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로 유출된 기름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